윤 대통령 석방으로 폭발한 호남 민심이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전남지사와 시군 단체장들도 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역에서도 철야 농성과 시국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말에는 전국 총력 투쟁도 예고됐습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시에 5.18 공법단체들이 행사위원회에 빠지면서 반쪽짜리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식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 먹는 손님도 부담이지만 원재료와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폭발한 호남 민심이 이번엔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투쟁에 함께한 전남지사와 전남시군 지자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전남도지사와 10여 명의 전남시장과 군수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폭발한 지역 민심을 헌법재판소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란 속에 우두머리가 나와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개선 장군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이번 상경투쟁에선 12.3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00일을 넘기며 가중되는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결의문도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과 탄핵 인용,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전남도지사와 전라남도 22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재로 나아가냐는 그런 중대한 갈림길에서 항상 우리 호남이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켰듯이 이번에도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온 전남 향후 등 100여 명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언제서 모든 것이 끝나야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다시 가동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5.18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와닿고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조속한 계엄 사태 종식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첫 국립의대 설립 논의 등 지역 현안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경우에도 우리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해서 우리 전남의 수건인 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이루가자고 제안합니다. 시장 군수를 비롯한 호남 인사들은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에도 함께 나설 계획입니다. 탄핵이 빨리 인용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을 찾고 또 경제도 안정되고 우리 또 새로운 또 정권을 창출해서 안정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역에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대학까지 철야 농성과 시국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주말에는 서울에서 전국 총력 투쟁이 열립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농성장이 목포 평화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시민들이 앉을 자리와 함께 손피켓과 난로, 음료수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지난 10일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매일 저녁 7시마다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탄핵될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결의했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혹시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석방된 데 보고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래가는가 한숨만 나오고,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같다. 이 나라 장래가 너무 걱정스럽고. 대학 교수들도 시국 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금껏 구속 기간을 일자 단위로 세우다가 윤 대통령에게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왜 하필 윤석열의 판결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남 지역 5개 정당과 60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전남 비상행동도 긴급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즉각 파면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도민과 함께 내란 숙의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 전남 비상행동은 오는 토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집중 윤석열 파면 촉구대회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던 목포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목포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목포 지역 자동차 정비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습니다. 최환석 위원장은 조례안을 발의한 A 의원이 자동차 정비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데다 지원 대상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45주년을 맞는 만큼 기념행사위원회는 각별히 신경 써서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5.18 공법단체들이 행사위원회에서 빠져 있어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거대한 태극기와 5월을 상징하는 깃발을 선두로 시민 500여 명이 행진합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5월 광주에서 만납시다. 5.18이라는 역사와 가치가 영원히 뿌리내려 생동할 수 있도록 45주년을 맞이한 5.18 기념행사의 주제는 다시 만난 5월입니다. 용기와 연대의 상징인 5월로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올해 5.18 기념행사위원회에도 5월 공법단체 3곳은 빠졌습니다. 추모제나 전야제 등 행사 프로그램 일부를 맡아 진행하지만 주축으로 활동하진 않는 겁니다. 각기 다른 단체 60여 곳이 참여하다 보니 5.18 공법단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5월 단체는 행사의 큰 틀이 집회 형식에서 벗어나 대중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5.18 단체는 봉사하고 선양하고 이런 데 노동단체로 지금 그렇게 변질이 되고 있지 않느냐. 투쟁을 앞세우는. 이렇다 보니 5월에 한정하지 않는 전국적인 5.18 행사도 별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거듭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독자적인 기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행사위는 5.18 공법단체들이 행사위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하나 될 겁니다. 광주는 대동정신으로 늘 하나가 되어 왔기 때문에 5.18 45주년 행사는 하나가 돼서 잘 치러질 거고 소통하고 있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으로 5.18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역사회의 긴밀한 소통과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요즘 워낙 물가가 오르다 보니 밖에서 점심 한 끼에 사 먹으려면 10,000원도 빠듯합니다. 사 먹는 손님도 부담이지만 오를 대로 오른 물가에 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에 직원들이 몰려듭니다. 한 끼 가격은 5,000원. 저렴한 데다 외부 전문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질도 높아졌습니다. 구내식당에 오른 음식들은 대부분 고흥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직원 450여 명 가운데 300명 이상이 이곳에서 아침이나 점심을 해결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구내 식당의 인기가 갑자기 오르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지역 식당을 살리기 위해 식당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요즘엔 편의점에서도 도시락에 컵라면만 먹어도 그 정도니까 사실 적은 급여로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월 평균 식비 부담은 2019년 66만 원대에서 지난해 8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서민의 식비 부담은 5년 사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냉면과 비빔밥 한 그릇은 9천 원을 넘어섰고 삼계탕을 먹으려면 15,000원을 내야 하는 등 10,000원으로 점심을 해결하기도 빠듯해졌습니다. 자영업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식당 메뉴 가격은 크게 올리지 못하면서 원재료값과 인건비 상승은 물론이고 공공요금까지 안 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까지 장기화하면서 최근 2달 사이에만 20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 장사가 좀 많이 힘들죠. 마진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랑 지금 가게 둘이 하는데 고환율과 미중 관세 전쟁 등으로 올해도 밥상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제301회 전남 시군 의장협의회가 오늘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무안군 의회 이윤택 의원이 의정봉사 대상을 수상했고 섬 지역 연안 여객선 야간 운항 국비 지원과 공영제 도입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진료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영암에서 올해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농협 전남본부와 영암군 등은 오늘 서영암 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왕진버스를 열고 영암군 학산면과 미안면에 살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한방 진료,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했습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올해 14억 원을 투입해 전남 지역 농업인 13만 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주공항 내 국제선 임시 취항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무안군 내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등의 공항 조기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며 시간 등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일부 행동을 멈춰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전남도 의회에서도 무안이 지역구인 정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국제공항 조속한 재개항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진군 만덕산 백년사와 다산초당에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돼 오는 19일 기념식이 열립니다. 백년사 대웅보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연유산 보존 활용 방안 발표와 명승 지정서 교부,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백년사와 다산초당의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모두 높다며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영암의 한 선박 구조물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신호수가 특수 수송 차량에 끼어 숨지면서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신호수는 지난 8일 영암 대불산단에 있는 선박 구조물 제조업체 안에서 선박 구조물을 운송하던 특수 수송 차량과 공장 벽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